네,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매매 어떻게 하십니까?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주시죠. 어제부터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시장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하락 추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먼저 대형주 섹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최근 시장까지의 주도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IT와 자동차 섹터였었는데 이 흐름은 지난주 우리가 파워 시스템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종합주가에서 1950, 1960선에서 다 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밀렸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에서 사실 1950선에 놓여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외의 종목들은 이미 180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런데 IT와 자동차 쪽에서 본격적인 하락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 특히 IT와 자동차 종목들의 중기 트렌드가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나마 기대를 가져갔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이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제가 이 파워 시스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투 흐름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제와 오늘 코스에서 코스닥의 흐름은 상투의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어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는요. 단순 낙폭 과대주, 투기적인 낙폭 과대주들의 흐름이 전면적으로 부상됐거든요. 즉 오늘도 좀 보시면은 대선 테마 관련주라든지 이 대선 테마 관련주들의 흐름도요. 이전의 흐름과는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시세가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구간에서는 이 대선 테마주들의 투기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절대 저가주들의 흐름이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특히 미래산업같이 그야말로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를 대량으로 수반시키면서 이거는 시세의 질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마지막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도 시세 흐름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은 좀 버리시고 특히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 특히 종목들의 경우에서도 최근에 MTS 종목들의 경우는 초기형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한 발 앞선 초기형 매수 그리고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하는 매매 이렇게 좀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그만큼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 시각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MTS 관심주로는 단기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전과는 상당히 지금 시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그야말로 뭐랄까요, 지뢰를 좀 설치해놓고서 여러분들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MTS에서 말씀드린 종목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손절선이라든지 추세 이탈할 때는 빠져나온다라는 관점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바닥형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대안은 바닥형 종목 쪽에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인프라웨어하고 그다음에 뭐 DMS, 아바코,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국면 속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을 보자라는 얘기고요. 시노펙스도 그렇고요. 삼양식품이라든지 서울식품의 이 내수 관련 쪽에서 계속해서 시세의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그다음에 리드코프, 유비케어, 그다음에 HRS, 오늘은 이제 신규 종목 쪽에서 이제 비아트론 정도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웨어하고 그다음에 알랩하고 뭐가 다르느냐? 알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낙폭과 그 투기적인 낙폭 과대주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인프라웨어의 경우는 단순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하락 조정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알랩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 그러니까 알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 투기적인 시세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구분하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의 경우도 이제 어저께 시세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오면서 5일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천드린 이후에 꾸준히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DMS였죠. 그러니까 DMS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시세가 눌림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요. 보시면은 지금 5일 이동평균선짜리에서 뭡니까? 깨지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거래가 오늘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오늘 시황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는 매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깨지면 그때는 매도예요. 손절매인데 그렇지 않은 흐름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매매 대응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나가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KH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나 이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마시고 눌림목을 기다려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눌림목 자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5일선 눌림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급등 시대에서는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5일선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선 눌림목 매매. 그러니까 5일선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요. 5일선이 만약에 이제 눌림목 매수를 했는데 5일선 근방에서 매수를 했는데 5일선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탈한다.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 관점을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양식품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죠. 그런데 삼양식품의 경우는요. 지금부터는 이게 과열 구간이에요. 이게 과열 구간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지만은 매매 관점에서는 이 지금 구간은 이제 관망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식품의 경우는 2,500원짜리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지금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HRS 같은 종목들. HRS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11선이 정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2,900원 초반 가격권대에서는 저가 공략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트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지금 뭡니까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삼양식품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는 좀 관망할 시기다. 더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설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 판단이네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MTS 이 중기 관심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참 중기 관심주 쪽에서는 종목이 잘 안 나와요. LG 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전자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잘 팔고 나오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33일선이 살아있는 모습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3일선 깨지면 매도하는 관점.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코롱 플라스틱이에요. 코롱 플라스틱인데 이 종목의 경우가 최근의 시세 흐름이 잠깐만요. 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이번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코롱 플라스틱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 섹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 관리하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시세가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조정이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결국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해운 철강화학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바닥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먼저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대형주들의 경우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파워 시스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전에 오늘 추천이 됐던 그 종목군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투자클럽 핫종목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